이제 제한물권 중에 용익물권 그 중에 이제 지상권이 나왔습니다. 지상권은 땅지자 윗상자를 쓰는데 어떤 권리냐? 여기 써 있죠. 남의 땅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그걸 이제 지상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유하기 위하여 그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 이게 지상권이죠. 일단 남의 땅을 사용한다는 거 하고요. 목적이 지상물 소유 목적이라는 거 이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갑소유 A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하라는 의리 갑과 계약 등을 통해서 갑소유 A토지를 사용식할 수 있을 때 그런 걸 지상권이라 한다 이렇겠죠. 건물 수목 따위는 지상물이라고. 건물 수목을 제외한 토지와는 독립한 지상물이 이제 공작물이 되겠죠. 뭐 기계식 주차장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게 지상권이 되는데 남의 땅을 사용식하는 방법은 민법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상권이고 또 토지 전세권도 있고 토지 임대차도 있는데요.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임대차입니다. 뭐 지상권은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상권은 이런 권리다.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데 목적이 제한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은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존속기간이라는 걸 약정하게 될 텐데요. 이때 민법상 이 존속기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최장 존속기간이라는 것과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최장이란 기간을 정할 때 몇 년을 넘지 못한다가 최장 존속기간이 돼요. 반면에 몇 년보다 짧게 못한다. 이게 최단이 됩니다. 지상권이 바로 최단 기간을 규정해 놨죠.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할 때 그 기간은 이거보다 짧게 못한다 이거죠. 이거보다 길게 하라는 거죠. 이거 이상으로. 석, 돌로 만든 거, 석회, 콘크리트, 연화조, 벽돌,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거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 요게 이제 30년 이상이 되는 거고요. 전호라고 되어 있죠. 여기 호입니다. 1호, 2호, 3호. 2호 앞에 있는 1호. 1호 이외의 건물이니까 목적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 2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니까 기계식 주차 타워 같은 거요. 그거는 5년 이상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지상권은 존속기한을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대. 그 존속기한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 보장해주고 있다.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만약에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정했다. 그럼 무효가 아니라 30년, 15년, 5년까지 연장한다고 돼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무효가 아니고 연장한다. 뭐 이런 것들이 280조입니다. 그 다음에 81조는 만약에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했어.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를 만약에 정했어. 예컨대 수목 소유 목적이야. 근데 기간 안 정했어. 그러면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기간으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30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어떤 지상물을 소유할 것인가조차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조 280조 제2호니까 목적 건물 소유 목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1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281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282조 이거 뭐죠? 지상권도 재산권이니까 얼마든지 지상권을 팔아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상권 존속기간 내 그 땅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282조입니다. 지상권 자체를 팔아먹는 게 지상권 양도죠.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던 을은 이거 양도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지상권은 부동산 물권이고요. 양도는 법률행위니까 지상권을 양수한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겠죠. 즉, 이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
지상권자가 을로 등기되었을 때 이 지상권자 을을 지상권자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지상권자 병으로 이전 등기해야 병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죠.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땅도 임대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즉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받아라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지상권 양도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은요, 이 양도 금지 특약 무효라고 봐요. 무효. 지상권 양도 등을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상권 설정자. 동의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283조에 보면 갱신 청구권 및 매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세히 봅니다.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자, 이때 소멸은 대법원에 의하면 이제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 이렇게 돼요. 다른 이유로 소멸한 거 말고요.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소멸한 경우에, 그 다음, 그 땅에 지상권자 소유의 지상물이 현재 남아 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에 기초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됨으로써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이때 을은요, 건물이 현존하니까 갱신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갱신을 청구하겠지. 이때 갑이 오케이 하면 합의로 갱신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을의 청구를 거절했어. 그러면 을은, 지상권자 을은 이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라, 이거는 거절 못 합니다. 을이 사라, 그럼 갑은 사야 돼요. 이게 283조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요. 지상물이 남아있어요. 원래 갱신이 안 되면 철거해야 되죠. 그런데 갱신을 청구하고요.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일방적인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건물 사기 싫어도 사야 됩니다. 이게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됩니다. 284조는 합의 갱신이죠. 당사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서 이 갱신은 약정 갱신을 말합니다. 합의 갱신, 약정 갱신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 약정 갱신할 때도 존속기간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단 존속기간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보다 길게는 정할 수 있겠죠.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이니까 그 기간보다 길게 할 수는 있겠지. 어렵지 않고요. 자, 285조는 아까 요 경우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외에 이걸 포함해서 지상권이 소멸한 때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소멸은요, 아까 이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283조에서 말하는 이 소멸은 존속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283조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만을 말하는데, 85조는 존속기간이 만료로 소멸했든 또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했든 또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지상권자가 땅 사용료 지료를 주기로 했는데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그럼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토지 소유자의 소멸 청구에서 소멸하는 경우 등등등,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든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20년 이상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했든 지상권자가 스스로 지상권을 포기했든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해서 소멸했든 그 소멸 사유를 묻지 않고 일단 지상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철거, 수거하고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 이렇게 되죠. 남의 물건을 사용식하던 사람들은 그 물건을 반환할 때 반환할 당시 현상 그대로 반환하는 게 아니고요.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돼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그럼 지상권자도 당연하죠. 갱신되지 않는 한 지상물을 수거해서 반환해야 되죠. 수거한 상태에서. 자, 이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상물을 팔아라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함부로 거절 못합니다. 285조는 지상권자의 지상물 수거 및 원상회복 의무와 토지 소유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아까 거하고 다시 한번 283조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다른 이유로 소멸하면 되고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살아 청구하는 게 283조고요. 285조는 지상권이 어떤 이유로 소멸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해야 되는데 이때 토지 소유자가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 이게 285조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다. 이렇게 283조와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286조 지료증감청권이라고 당사자가 만약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지료가 토지에 대한 세금, 종부세 같은 거, 기타 부담, 증감 또는 지가의 변동, 토지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됐다.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졌다. 그럴 때 당사자는 증액이나 감액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즉 상대방이 동일한 성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상대방이 이의는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의를 하게 되면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증액 청구가 합당하다면 증액 판결해 줄 것이고요. 감액 청구가 합당하다면 감액 판결해 주게 됩니다. 이런 걸 지료 증감 청구권이라 한다. 뭐 이런 게 있다. 형성권이라는 거.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생기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이의를 하게 되면 재판을 통해서 증액 또는 감액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거. 283조.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때 2년은요. 연속 2년도 되고요. 통산 2년도 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소멸 청구도요. 지상권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연속 2년뿐만 아니라 통산 2년을 포함하게 되고 소멸을 청구하게 되면 일방적인 권리로서 지상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지상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지상권 소멸 청구라는 게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288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건물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 지상권자 을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또는 요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또는 건물 따위가 저당권의 목적인데 을이 만약에 갑에게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게 되면 지상권이 소멸함으로써 저당권도 소멸하고 지상권이 소멸했으니까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건물 저당권도 소멸하는 즉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거나
건물의 저당권을 갖고 있던 제3자가 뒤통수를 맞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을에게 야 네가 2년 이상 지를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지상권 소멸 청구할 때 정에게도 통지를 해주란 말이야. 정에게도 저당권자에게도 통지를 해주란 말이죠. 그 다음에 통지를 받은 저당권자는 자신의 담보 목적물인 지상권이나 건물이 사라지니까 다른 담보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 다른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상당한 기간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상권자가 2인 이상 지를 연체하면 소멸을 청구하게 될 것인데 그럼 저당권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주고 저당권자가 다른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다음 그 다음에 지상권이 소멸하고 저당권도 소멸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게 288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상권 이렇게 좋으면 그 다음에 289조 강행규정이라고 돼 있죠. 280조 내지 287조니까 앞에서 봤던 거 쭉 읊으시면 돼요. 280조 내지 87조니까 요거 빼고 여기까지 87조 여기까지 280조부터 87조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거 그건 효력이 없다.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어딨나? 에이 참나. (287조) 보면 2년 이상 지류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해. 1년 연체 소멸 청구, 3년 연체 소멸 청구. 이 중에서 1년 연체 소멸 청구는 지상권자에게 불리하죠. 반면에 3년 연체 지상권 소멸 청구는 지상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죠. 그럼 요것만 무효로 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런 뜻이에요. 이 규정에 위반한 약정 플러스 지상권자에게 불리. 그럼 무효. 읽어볼까요? 강행규정인데 280조부터 87조는 강행규정인데 그게 위반해서 그 규정을 그러면 무효인데 다만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에게 불이익할 때 이럴 때만 무효가 되는 거죠. 2번 예를 보세요. 예를 들어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도록 되는데 1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지상권자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3년 연체 시 소멸 청구한다. 2년이 아니라 그럼 지상권자에게 유리하잖아. 이건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규정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단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닌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냥 전부 무효가 되면 전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해요. 단 원래 무효지만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다 라고 돼 있으면 그 규정을 뭐라고 한다? 편면적 강행규정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게 있다. 자, 289조에는 구분지상권이라고 지금까지 봤던 건 지표, 지하, 지상을 전부 사용하는 거지만 구분상권은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의 특정 공간, 지상, 특정 공간 여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 목적을 할 수 있는데 특징이 지표는 사용식하지 않죠. 따라서 건물, 공작물 소유까지만 되고 수목 없죠. 조심하세요. 수목 소유 목적은 없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이런 걸 구분상권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지금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는 상태에서 병이 구분상권을 설정하고자 해. 이때 병의 구분상권은 지상권하고 충돌하죠.
그다음에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라면 역시 이 상태에서 구분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지상권을 침해함으로써 저당권도 침해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구분상권은 제3자가 을이 땅을 사용식할 권리, 지상권을 가진 때, 또 그 지상권 및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가진 자가 있을 때 전원승낙을 받아라. 갑소의 땅이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병이 구분상권을 취득하게 되면 충돌하니까 지상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자, 을, 정, 전원의 승낙을 받아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을과 정이 승낙을 했어. 만약에 승낙을 했어.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병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지들이 승낙해놓고 승낙해놓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안 되고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 289조 1항과 2항입니다. 수목소유 목적으로는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제한물권자들이 있으면 승낙받으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목소유 목적으로 못한다는 거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지상권이나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가 있으면 전원 승낙을 받으라고 돼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정도만 구분지상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89조 준용규정이라고 돼. 준용이란 건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13조, 214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그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그리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들. 지상권자 사이, 지상권자와 이웃한 토지 소유자 사이에도 적용해라. 그러니까 지상권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되고 상린관계도 적용이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에 관한 규정도 구분지상권에 적용하라.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조문 이렇게 연결해갖고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용한다는 말은 적용한다라는 뜻이고 특히 이란과 관련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 규정이 지상권에도 적용된다라는 거,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상권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 나와 있는데요. 지역권은 조금 까다로운 걸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을 좀 달리해서 조문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에 관련된 조문들을 싹 훑어봤습니다. 지역권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